안녕하세요. 엘리사네 다람쥐 책방입니다. 오늘은 논어 안연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연편은 공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질고 가장 묵묵했던 인물 안연의 이름을 붙인 편입니다. 공자는 안연을 두고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고 즐거워도 지나치지 않은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이 편에서는 공자는 어떻게 살아야 군자인가,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부터가 도리인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연편은 눈에 띄는 성공이나 화려한 말보다 삶의 태도, 마음의 결, 관계의 깊이를 묻는 장입니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일, 남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대해 공자는 이 편에서 가장 솔직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1000년 이상 떨어져 있지만 이 문장들은 이상하게도 지금의 우리에게 더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조급해진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안연편의 문장 하나하나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12편 안연편 1장 안연문인 자왈 극기복례 위인 일일 극기복례하면 천하 귀인언 위인육이 이유인 호재 안연왈 청문기록 자왈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안연왈 회수불민 청사 사어이 안연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이다. 하루라도 스스로를 이겨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지 어찌 남에게 달려있겠느냐. 안연이 말했다. 그 구체적인 조목을 여쭙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라. 안연이 말했다. 저 회는 비록 민첩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평생 실천하겠습니다. 공자는 인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로 설명합니다. 인을 쌓는 일은 세상을 바꾸거나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이기는 것, 그리고 다시 예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인이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단 하루라도 자기 욕심을 이겨 예를 지킨다면 그 울림은 개인을 넘어 천하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판도 명분도 구호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않고 예가 아니면 듣지 않으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는 인이라는 거대한 이상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안연은 자신을 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가 빠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말을 평생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 안연의 위대함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빠르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은
공자가 우리에게 건넨다면 아마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슨 말을 했으며 무슨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인해 시작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2장 중국문인 자왈 출분여견 대빈 삼익여승대제 기소불욕 물시어인 제방무원 제가무원 중원할 옹수불민 청사 사여이. 중궁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밖에 나갈 때는 큰 손님을 대하듯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 하여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나라에 있어도 원망이 없고 집에 있어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중궁이 말했다. 저 옹은 비록 민첩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공자는 인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로 설명합니다. 문을 나설 때 마치 귀한 손님을 만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는 큰 제사를 모시듯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권력이나 지위에 대한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익숙함이 곧 무례가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바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아주 분명한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 것. 이 한 문장은 인의 모든 실천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나라 안에서도 원망이 생기지 않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는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원망을 남기지 않는 삶입니다. 중국 역시 자신을 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의 빠름보다 실천의 지속을 택합니다. 공자가 신뢰했던 제자들의 공통점은 말을 잘 알아듣는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을 삶으로 옮기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이 문장을 우리의 하루에 비추어 본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를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싫어하는 일을 무심코 남에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질문을 놓지 않는 삶, 그 자체가 공자가 말한 인의 길일 것입니다. 3장 사마우 문인 자왈 인자 기언야인 왈 기언야인 사위지인이 의호 자왈 위진한 언지 등무이노. 사마우가 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한 사람은 그 말이 신중하다. 사마우가 다시 여쭈었다. 말을 삼가는 것만으로 인을 신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말한 대로 행하는 일이 어려우니 어찌 말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장면에서 공자는 인이라는 덕목을 말의 태도로 설명합니다. 이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쉽게 하지 않는 데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사마우는 이 말이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말을 조심하는 정도로 인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는 조급함과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마우라는 인물의 성격이 깊이 겹쳐 있습니다. 사마우는 송나라 사람으로 말이 많고 성질이 급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자는 그런 제자에게 다른 어떤 규범보다도 말을 낮추는 인의 출발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이는 침묵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한 번 더 고르고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인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4장 사마우 문군자 자왈 군자 부루불구 왈 부루불구 사위지 군자의호 자왈 내성불구 부하우하구. 사마우가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마우가 다시 여쭈었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안으로 스스로를 살펴 부끄러움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 장에서도 질문자는 사마우입니다. 말이 많고 성급했던 제자, 늘 불안과 의문을 안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가 묻는 주제는 이번에는 군자입니다. 공자는 군자를 의외로 단순하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사마우는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군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의 대답은 군자의 기준이 겉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근심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군자의 대담함은 용감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무감각함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상태, 그 평온함에서 나옵니다. 사마우처럼 늘 말이 많고 마음이 흔들리던 사람에게 이 말은 아주 직접적인 처방이었을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불안은 세상이 위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어딘가에 찜찜함이 남아있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지금 내가 괜히 불안하고 괜히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군자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5장 사마우 우왈 인계유형제 아동망 자하왈 상문지 사생유명 부귀제천 군자경이무실 여인공이유래 사해진의 개형제야 군자 하환 호 무형제야. 사마우가 근심하며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홀로 형제가 없습니다. 자하가 말하였다. 저 상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삶과 죽음에는 정해진 바가 있고 부와 귀함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군자가 공경하여 도를 잃지 않고 사람을 대함에 공손하고 예가 있다면
천하 사방 안에 모두가 형제가 됩니다. 군자가 어찌 형제가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이 장면은 논어 속에서도 인간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마우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솔직한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들 형제가 있는데 나만 없다. 이 말에는 혈연의 부재만이 아니라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깊은 고독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공자가 아니라 자하가 답합니다. 자하는 공자의 가르침을 삶으로 풀어 전하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먼저 말하는 것은 운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삶과 죽음, 부와 귀함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여기에 이야기는 체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자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사람을 공손히 대하여 예를 잃지 않는다면 혈연을 넘어 관계는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형제란 태어날 때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마우처럼 외롭고 불안한 사람에게 이 말은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같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혈연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혈연이 없어도 깊이 연결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의 삶은 관계를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내는 삶일 것입니다. 군자는 형제가 없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삶의 태도 안에서 형제는 조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 자장문명 자왈 침륜지참 부수지소 불행언 가위명야이 침륜지참 부수지소 불행언 가위원야이. 자창이 밝음에 대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근히 스며드는 참소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호소하는 말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를 밝다고 할 수 있다. 은근히 스며드는 참소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호소하는 말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를 멀리 본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공자는 밝음을 지식이나 총명함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밝은 사람은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자가 경계하는 것은 두 가지 말입니다. 하나는 천천히 스며드는 참소입니다. 노골적이지 않지만 반복되는 마음을 적시는 말. 다른 하나는 피부에 와닿을 만큼 절절하게 들리는 호소입니다. 감정으로 다가와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말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밝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여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는 멀리 보는 사람이라고. 밝음은 당장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능력이고 멀리 봄은 그 말이 가져올 결과까지 헤아리는 힘입니다. 자장은 직선적이고 행동력이 강한 제자였습니다. 그에게 공자는 속도보다 판단을, 열정보다 거리두기를 가르치십니다. 세상에는 그럴듯한 이야기와 정의로운 분노와 절절한 사연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공자가 말한 밝음은 그 말이 사실인지보다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바로 믿지 않고 감정에 바로 움직이지 않으며 한 걸음 떨어져 보는 태도. 그 태도를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밝은 사람이고 멀리 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7장
자공문정 자왈족식 족병 민신지 자공왈 필부득이이거 어사삼자 하선 왈 거병 자공왈 필부득이이거 어사이자 하선 왈 거식 자고 계유사 민무신 분립.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군비가 충분하며 백성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자공이 말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이 셋 가운데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사를 버려라. 자공이 다시 물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 둘 가운데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을 버려라.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음을 겪어왔지만 백성이 믿음을 잃으면 국가는 설 수가 없다. 이 장에서 공자는 정치의 우선순위를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은 먹을 것, 군사력, 그리고 백성의 신뢰. 겉으로 보면 군사력이나 경제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먼저 군사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마저 버리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백성의 신뢰입니다. 공자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잃은 국가는 살아있어도 이미 무너진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공은 실무 감각이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공자의 대답은 정치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정치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먹여 살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를 돌아보아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안보가 불안해도 사람들이 버티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한 정치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핵심은 백성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국가는 결코 설 수 없다고 말입니다. 8장 극자성왈 군자 질2의 하이문위 자공왈 석호 부자지설 군자야 사불급설 문유지랴 진류문야 호표지확 유견양지확 극자성이 말하였다. 군자는 바탕이 있으면 될 뿐입니다. 어찌 꾸밈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공이 말했다. 안타깝습니다. 이 말은 군자의 말이 아닙니다. 말은 내 말이 말이 끄는 수레보다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꾸밈은 바탕과 다르지 않고 바탕 또한 꾸밈과 다르지 않습니다. 호랑이나 표범의 가죽이 개나 양의 가죽과 다른 것은 무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군자의 겉과 속에 대한 논쟁이 펼쳐집니다. 극자성은 말합니다. 군자는 본질만 있으면 되지 거칠애나 형식은 필요 없지 않느냐고요. 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진정성만 있다면 된다는 말, 요즘에도 자주 듣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자공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군자의 말이 아닙니다. 자공은 먼저 말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군자의 말은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비유를 듭니다. 꾸밈은 바탕이고 바탕은 꾸밈이다. 겉과 속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이 귀한 이유는 단지 가죽이어서가 아니라 그 무늬가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늬가 없다면 그 가죽은 개나 양의 가죽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자공이 말하는 군자는 속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 제대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진심이 있다면 그 진심에 맞는 말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진짜라서 거칠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본질만 있으면 된다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공자의 제자 자공은 말합니다. 군자의 품격은 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바탕이 깊을수록 그 표현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진다고 말입니다. 9장 애공문어 유약왈 년기 용부족 여지하 유약대왈 합처로 왈 이오유부족 여지하기 철야 대왈 백성족 군수교부족 백성부족 군수교족. 애공이 유약에게 물었다. 흉년이 들어 재정이 부족한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유약이 대답했다. 어찌 세금을 줄이지 않으십니까? 애공이 말했다. 지금도 돌을 거두어도 부족한데 어찌 그것을 줄일 수 있겠는가? 유약이 대답했다.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이 어찌 부족하겠습니까? 백성이 넉넉하지 않은데 임금이 어찌 홀로 넉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에서 공자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자 유약의 입을 통해 정치의 본질을 전하게 합니다. 흉년이 들면 국가의 재정이 흔들립니다. 애공의 고민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이미 빠듯한데 어떻게 더 줄이란 말인가? 유약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날카롭습니다. 문제의 중심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국가의 부족은 창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이 부족할 수 없고 백성이 굶주리면 임금만 배부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은 권력의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묻습니다. 국가는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떠받쳐집니다. 유약은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비율이나 계산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관계의 방향을 말합니다. 위가 살려면 아래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 경제가 어렵다는 말 뒤에 과연 누가 버티고 있는지, 누가 더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지 공자의 제자 유약은 말합니다. 진짜 부족은 곳간이 비어 있음이 아니라 백성의 삶이 비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정치란 거두는 기술이 아니라 살피는 태도입니다. 백성이 넉넉해지는 순간 국가는 이미 그 안에서 함께 넉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자장문 숭덕변혹 자왈 주충신 사이 숭덕야
애지욕기생 오지욕기사 기육기생 오육기사 기욕기생 오육기사 시흥야 성불이부 역지이. 자장이 덕을 높이고 미혹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성과 신의를 근본으로 삼고 의로움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다.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살기를 바라다가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면 이미 살기를 바라면서 또 죽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미혹이다. 진실함은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분별하는 데에 있다. 이 장에서 공자는 덕을 쌓는 길과 사람이 빠지기 쉬운 미혹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덕을 높이는 출발점은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충성과 신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의로움으로 옮겨갈 줄 아는 태도입니다. 공자는 미혹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도 분명히 짚어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다가 미워진 순간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한 사람을 향해 서로 모순되는 욕망을 동시에 품는 상태, 공자는 그것을 헷갈림이 아니라 미혹이라고 단정합니다. 이 미혹은 감정이 빠르게 바뀌면서 생깁니다. 기준이 사람에게 있고 상황에 따라 좋고 싫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합니다. 진실함은 재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사람을 가르치는 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 그 다름을 알아보는 능력에 있다고 말입니다. 자장은 행동력이 강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과 정의감 사이에서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공자는 그런 자장에게 분명한 선을 그어줍니다. 덕은 감정의 크기로 쌓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호불호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덕은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는 좋아할 때와 미워할 때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지, 그 질문에 흔들림 없이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덕을 높이는 길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자가 말하는 숭덕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11장 재경공 문정어 공자 공자 대왈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공활 선제 신여군 불군 신불신 부불부 자불자 수유속 오득이 식저.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경공이 말했다. 훌륭합니다. 참으로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 한들 내가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장은 공자의 정치사상이 가장 간결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공자는 복잡한 제도나 정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문장으로 정치의 근본을 말합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 말은 질서를 강조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책임의 언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외면하지 않을 때 서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재경공은 이 말의 무게를 즉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적인 말로 답합니다.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와 역할이 무너지면 그 곡식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정치는 곡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정치란 명령을 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는 구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문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름은 가지면서 역할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공자는 질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사회도 가정도 비로소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장 자왈편언 가이저록자 기유야여 자로 무승낙.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마디 말로도 송사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로일 것이다. 자로는 미리 해두는 약속이 없었다. 이 장은 짧지만 자로라는 인물의 성격과 공자의 평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한마디 말만으로도 논쟁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로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논리를 잘 꾸민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로의 말에는 망설임이나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행동과 항상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로는 미리 해두는 약속이 없었다. 이 말은 가벼운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로는 지킬 수 없음을 말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마디는 그 자체로 신뢰가 되었고 분쟁의 당사자들은 그 말 앞에서 더 다툴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자가 높이 산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과 삶이 어긋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13장 자왈 청송 오유이냐 필야 사무송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송사를 듣고 판단하는 일은 나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다만 반드시 송사가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 공자는 재판의 능력보다 그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자신을 특별한 판관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송사를 듣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 자신도 여느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곧 한 문장으로 관점을 뒤집습니다. 중요한 것은 송사를 잘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송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이 말에는 공자의 정치와 도덕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것은 이미 늦은 일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서로 믿고 억울함이 쌓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공자가 꿈꾼 사회는 법정이 분주한 사회가 아니라 법정이 한가한 사회였습니다. 공자가 말한 이상적인 통치는 권위를 앞세우는 통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툴 이유를 잃어버리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판결을 잘하는 사람보다 다툼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우리의 일상에 조용하지만 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장 자작문정, 자왈, 거지무권, 행지이충. 자장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게으르지 말고 실행할 때는 충성으로 하라. 이 장은 정치에 대한 공자의 대답 중 가장 짧지만 가장 실천적인 말입니다. 공자는 정치를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도도 전략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리에 있을 때 지치지 않는 것, 그리고 행동할 때 사사로운 마음이 아닌 충성으로 하는 것. 여기서 거지무권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리를 맡고 있는 동안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 책임을 방치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행지이충은 윗사람에게 잘 보이라는 충성이 아닙니다. 맡은 일에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공적인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자세입니다. 자장은 행동력이 강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묻습니다. 공자는 그에게 방법 대신 태도를 건넵니다. 정치는 열심히 말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버티는 것, 그리고 행동할 때 자기 기준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쌓여 정치가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함을 가지고 있는 동안 책임을 피하고 있지 않은지, 무언가를 실행하면서 마음을 대충 쓰고 있지 않은지, 공자가 말한 정치란 능력을 뽐내는 일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인내와 행동을 지탱하는 진심입니다. 15장 자왈, 박학어문, 약치이래, 역가이불 반이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글과 배움에 널리 통하되 예로서 그것을 절제한다면 도를 어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 공자는 배움의 방향과 그 배움이 머물 자리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공자는 많이 배우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널리 배우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이 접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 배움이 아무 기준 없이 흘러가게 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예로 묶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쉽게 자기 확신에 빠집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선을 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공자는 배움 위에 예라는 울타리를 세웁니다. 예는 지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말할 수 있어도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 공자가 말한 배움은 우월해지기 위한 배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배움이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어디까지 쓰고 어디에서 멈출 줄 아는가입니다. 배움은 예와 함께 갈 때 자기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공자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6장 자왈 군자 성인지미 불성인 지약 소인 반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사람의 좋은 점을 이루어주고 사람의 나쁜 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소인은 이와 반대다. 이 문장은 짧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공자는 군자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군자와 소인을 나눕니다. 군자는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이 잘 자라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키워주고 자라려는 마음이 현실이 되도록 등을 밀어주는 사람. 반대로 군자는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비난으로 몰아가지도 않고 나쁜 방향으로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소인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확대하고 실수를 이용하며 남의 악이 드러나야 자신이 편해지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행동의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는지 지식이 많은지 묻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은 누군가를 만난 뒤 그 사람이 조금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조금 더 망가졌는가 이 기준 앞에서 말솜씨도 의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성장을 돕고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공자가 말한 군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방향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우 사소한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장 개강자 문정호 공자 공자 대왈 정자 정야 자솔리정 숙감 부정.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바름으로 이끌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이 장에서 공자는 정치라는 말을 다시 정의합니다. 정치는 기술이 아니고 요령도 아닙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 바름입니다. 공자는 정치를 명령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강제로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로 봅니다. 윗사람이 바르면 아랫사람도 바르게 됩니다. 말로 가르치기 전에 몸으로 보이라는 뜻입니다. 개강자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공자는 법이나 형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자세를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른가? 이 질문 앞에서는 어떤 정책도 변명도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조직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정치란 남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에게 그리고 작은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까지 같은 질문을 주는 문장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바름을 행하고 바른 방향으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18장 개강자 환도 문어공자 공자 대왈 구자지 불욕 수상지 불절. 개강자가 도둑이 많은 것을 근심하며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당신이 탐하지 않는다면 비록 상을 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 공자는 범죄의 원인을 아주 뜻밖의 곳에서 찾아냅니다. 도둑이 많아진 이유를 백성의 탐욕이나 처벌의 부족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 시선은 곧장 위로 향합니다. 윗사람이 탐하면 아랫사람도 탐하게 되고 윗사람이 깨끗하면 아랫사람도 그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은 매우 과감합니다. 상을 준다 해도 훔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태도는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개강자는 질서를 걱정했지만 공자는 욕망의 방향을 묻습니다. 법이 아무리 엄하게 만들어도 윗사람의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법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은 불편하지만 정확합니다. 부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항상 아래에만 있는지, 혹시 위에서 이미 허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자가 말한 다스림은 감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탐하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는 욕망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욕망을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합니다. 윗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랫사람은 굳이 훔칠 이유를 잃게 된다고. 19장 개강자 문정호 공자왈 여살무도 이치유도하여 공자대왈 자위정 언용살 자욕선 이민역선이 군자지덕 풍 소인지덕 초 초상지풍 필언.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말하였다. 도를 어기는 자를 죽여서 도를 따르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정치를 하는데 어찌 죽임을 쓰겠습니까? 당신이 선을 원하면 백성 또한 선해질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습니다. 풀은 위에서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게 됩니다. 이 장에서 개강자는 아주 강한 질문을 던집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공자는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이미 정치는 그 본질을 잃는다고 봅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처벌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합니다. 윗사람이 선을 원하면 백성은 자연스럽게 선해진다고. 그 이유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백성의 덕은 풀과 같다. 풀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눕습니다. 즉 백성의 모습은 지도자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자고 말하기 전에 먼저 묻게 됩니다. 공자가 말한 정치란 겁을 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고 싶어 하는 덕의 방향을 말합니다. 20장 자장문 사하여사 가위 지다리 자왈 하제 이소위 달자 자장 대왈 제방 필문 제가 필문 자왈 심은야 비달야 부달야자 질직 이호이 차런 이관색 려이하언 제방 필달 제가 필달 부문야자 색취인이 행위 거지부리 제방 필문
제가 필문. 차장이 물었다. 선비가 어떠해야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는 통달이란 무엇이냐? 차장이 대답했다. 나라에 있어도 반드시 이름이 알려지고 집안에 있어도 반드시 이름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알려진 것이지 통달한 것이 아니다. 통달한 사람이란 성품이 곱고 의로움을 좋아하며 말을 살피고 얼굴빛을 살피며 스스로를 낮추어 사람을 대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나라에 있어도 통달하고 집에 있어도 통달한다. 반면에 알려진 사람이란 겉으로는 인을 취하는 듯하나 행실은 어긋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의심받지 않을 뿐이다. 이런 사람은 나라에 있어도 이름만 알려지고 집안에 있어도 이름만 알려진다. 이 장에서 공자는 아주 중요한 구분 하나를 말합니다. 알려진 사람과 통달한 사람은 다르다는 구분입니다. 자장은 사회의 성공의 기준을 사회적 인지도에서 찾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름이 알려진 사람, 그런 사람이 통달한 사람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공자는 그 기준을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통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저 들린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말하는 통달은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태도입니다. 성품이 곱고 의로움을 좋아하며 말과 표정을 읽고 늘 자신을 낮추어 사람을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통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인자한 척하지만 행동은 따르지 않고 자기 자리에만 안주하며 의심받지 않는 데에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눈에 띌 수는 있지만 결코 통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알고리즘에 뜨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통달한 사람이다. 공자의 기준은 냉정하지만 정확합니다. 얼마나 알려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일관되게 살아가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도 한 번쯤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합니다. 공자가 말한 통달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21장 번지 종유어 무지하왈 간문 숭덕 수특 변혹 자왈 선제문 선사후득 비숭덕여 공기약 무공인지약 비수특여 일조지분 만기신 이급기친 비혹여. 번지가 공자와 함께 무아래를 거닐며 말하였다. 감히 덕을 높이고 악을 닦아 고치며 미혹을 분별하는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구나. 먼저 일을 하고 이익을 뒤로 하는 것. 이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 자신의 악을 공격하고 남의 악을 공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을 닦아 고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루아침에 분노로 자기 자신을 잊고 그 화가 부모와 가족에까지 미친다면 이것이 미혹이 아니겠느냐. 번지는 공자와 함께 무아래를 거닐며 삶의 핵심을 묻습니다. 덕은 어떻게 높이고 악은 어떻게 고치며 미혹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 하고요. 공자는 이 질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분명한 기준을 나눕니다. 먼저 덕을 높이는 것은
성과나 보상을 앞에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은 뒤로 미루는 태도, 그 자체가 이미 덕이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악을 고치는 길은 시선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먼저 자기 안의 악을 다스려라. 이것이 진짜 수양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혹의 정체. 미혹은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순간의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화를 자기 자신을 잊고 그 불길이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까지 번져간다면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공자의 기준은 언제나 안에서 향합니다. 덕도, 악도, 미혹도 모두 자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장은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는지, 누구의 잘못을 더 쉽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노가 어디까지 끌고 가고 있는지. 공자가 말한 수양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로 세우고 시선을 안으로 돌리며 분노 앞에서 한 걸음 멈추는 것. 덕을 높이고 악을 고치고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22장 번지문인 자왈애인 문지자왈지인 번지 미달 자왈 거직 착저왕 능사왕자지 번지퇴 견지하왈 향야 오견여부자 이문지 자왈 거직 착저왕 능사왕자직 하위야 자하왈 부재언호 순유천하 선어중 거고요 불인자 원이 탐유천하 선어중 거이윤 불인자 원이. 번지가 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번지가 지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아는 것이다. 번지가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고든 사람을 들어쓰고 굽은 사람을 위에 두면 굽은 사람도 고다지게 할 수 있다. 번지가 물러나 자아를 만나 말하였다. 조금 전 선생님을 뵙고 지에 대해 여쭈었더니 고든 이를 들어 굽은 사람들 위에 두면 굽은 사람도 고다진다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하가 말했다. 참으로 풍부한 말씀이구나. 순임금이 천하를 얻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요를 등용하자 어질지 못한 자들이 멀어지고 탕왕이 천하를 얻고 여러 사람 가운데 이윤을 등용하자 어질지 못한 자들이 멀어졌다. 이 장에서 공자는 인과 지를 아주 짧은 말로 정리합니다.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는 사람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쉽게 들리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디에 세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번지가 이해하지 못하자 공자는 구체적인 장면으로 설명합니다. 고든 사람을 들어쓰고 그를 기준의 자리에 세우면 주변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바뀐다라고 말입니다. 질한 사람을 잘 꿰뚫어 보는 눈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자하는 이 말을 역사로 풀어줍니다. 순임금은 고요를, 탕왕은 이윤을 등용했습니다. 그 결과 어질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벌을 주지 않아도 강제로 몰아내지 않아도 기준이 바로 서면 환경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말한 정치와 수양은 언제나 같습니다. 사람을 미워해서 악을 없애려 하지 말고
사람을 바로 세워 선을 드러내라는 것. 공자가 말한 이는 무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리의 배치입니다. 그리고 지는 사람을 꿰뚫는 재주가 아니라 고든 사람을 고든 자리에 세울 줄 아는 용기를 말하겠지요. 23장 자공문우 자왈 충고이선 도지 불가즉지 무자요건. 자공이 벗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충고하고 선한 길로 잘 이끌어 주거라.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만두어라. 스스로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 장에서 공자는 우정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그어줍니다. 벗이라면 진심으로 말해주어야 한다. 틀린 길을 가고 있다면 모른 척하지 말고 선한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거기서 멈춥니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뜻이라고 해도 강요가 되는 순간 우정은 상처가 됩니다. 공자가 말한 충고는 끝까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을 다 한 뒤에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품격에 대한 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다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끝까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끝까지 설득해야 할 것 같지만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가장 성숙한 우정일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벗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각자 책임지며 걷는 동반자입니다. 진심은 다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 균형을 지킬 수 있을 때 우정은 오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4장 증자왈 군자 이문회우 이유보인. 증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학문과 글로 벗을 만나고 벗으로서 인을 돕는다. 이 마지막 장에서 증자는 군자의 우정을 아주 정제된 말로 정리합니다. 군자는 취미나 이해관계로 벗을 맺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자리에서 관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는 단순한 글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배움, 사유, 삶의 태도, 그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 공통의 언어로 벗을 만나고 그 벗과의 관계를 통해 인을 돕는 것. 즉, 벗은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존재입니다. 공자는 늘 말합니다. 이는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고. 사람 속에서 다듬어지고 관계 속에서 자란다고 말입니다. 증자의 이 한 문장은 논어 전반의 관계 철학을 아주 조용히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언어로 만나고 있는지, 그 만남이 나를 더 인으로 만들어주고 있는지. 군자의 우정은 편을 가르는 우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우정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벗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완성해 갑니다. 글로 만나고 사람으로 서로 북돋우며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인의 길이 됩니다. 안연편의 문장들은 삶을 크게 바꾸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로 세우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조용히 묻습니다. 다음 자로편에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 말과 행동의 책임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엘리사네 다람쥐 책방 구독, 좋아요